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의 일관된 전략이 없다면 그 집단은 잘 살 수 없다. 전략은 적중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전략은 꼭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조급한 마음은 버려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 기술을 익힌 후에 인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일수록 전문가의 시장 전략과 분석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대박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법들 빠짐없이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강의 끝나고 종목 진단이 진행됩니다. 전문가의 시장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문자 또는 전화로 전략이 필요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772-0269번,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적풍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연말을 따뜻하게 채워줄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사드리는 적풍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제는 좀 올라가나라는 느낌이 들면은 꼭 한 번씩 증시가 장중에 폭락을 좀 보여주면서 요즘에 좀 어려운 시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박스쿨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정보를 드려야 도움이 많이 될까? 매일 거의 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고민을 하다가 거의 하루가 지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종목도 많이 드렸고, 단기주, 장기주, 일정 체크해서 막 매매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실천하시면 되겠고, 지금 딱 우리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다음 주, 다음 달에 이제 수익을 챙기시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런 습관들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우리 전체 큰 흐름보다는 조금 작은 부분들에 집중을 한번 해볼까 해요. 큰 흐름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시황을 보면서 오늘은 이렇고 저런 거 안 해요. 이미 월초, 주초에 잡아드린 전략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신규 상장주라는 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춘 강의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그중에서 신규 상장주가 제일 세더라고요. 물론 제가 드렸던 아난티나 삼성바이오도 잘 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종목들 말고 새롭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신규 상장주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지난 시간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오늘은 총정리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오늘 목차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신규 상장주 매매법 제 2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 드렸을 때는 신규 상장주라는 거에 대해서 무턱대고 공포감을 가지시는 분들과 아예 그냥 이거에 대해 매매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냥 막 급등하는 거 따라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몇 점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그 강의 내용을 보고 매매를 하셔도 좋아요. 왜 제가 이걸 들고 왔냐면은 내일 또 상장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강의에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알찬 시간 하고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된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신규 상장도 많이 올라갔는데 참 이거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자, 제가 전략들을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적는다기보다는 그냥 귀로 들으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런 거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화면을 보면 신규 상장주가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 정치인 관련주도 다 빠지고 남북경협주도 다 빠지고 바이오 제약도 다 빠졌고 올라가는 게 없는 날이었는데 얘네들만 올라갔단 말이죠. 왜 올라갔을까? 그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매매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실 테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신규 상장주는요, 일단 오늘처럼 좀 불확실성이 큰 장에서 좀 수혜를 많이 보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은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정말 안개가 너무 뿌옇게 껴가지고 1m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밤에 원래 예정돼 있었던 영국에서의 브렉시트 투표가 연기가 됐죠. 지금 뭐 아까 나온 뉴스 보니까 1월 20일 이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악재가 하나 일단락이 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흐지부지 미뤄져 버리니까 찜찜한 거 가지고 이제 장 출발한 상태죠. 거기다가 올해 지금 연내 답방이 예정돼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뭐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할 것이다라는 청와대의 발표만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북미 정상 일정, 정상회담 일정, 그런 것들. 너무나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차라리 악재가 나와버리는 것이 훨씬 좋다고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악재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뭐가 될지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처럼 그런 악재들이 많이 있는 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 같은 좀 메이저 수급들이 굉장히 쉬는 시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사는 종목 몇 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대한투자, 기존에 상장해 있던 주식들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내가 이거 매매해봤는데 여기서 손해 많이 봤어. 저거 하다가 많이 손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거, 아예 뉴페이스. 그래, 이 종목은 상장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선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들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장중에 막 20% 급등 나오고 27%씩 급등 나오는데 왜 올라가는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주식은 사고 싶지만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지난 10월 이후로 차트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거 키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만에 밀어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잘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10월 달부터 10월 1일부터 오늘 12월 11일이죠. 약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이렇게 쭉 보면서 신규 상장했던 주식들을 다 모아봤어요. 제가 이거 강의 드리기 위해서 뭐 잘 가는 거 한두 개 가져와서 강의 드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상장했던 주식들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밌는 사실들도 알 수 있었어요. 뭐 한 가지만 좀 보자면은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시가 첫날 있죠. 첫날 시가가 결정되고 나서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빠졌던 종목은 딱 한 종목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매매했을 때는 이게 말이 돼 그러겠지만은 상장한 첫날에 바로 빠지는 경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 뭐 그런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상장했던 주식들의 대부분은 첫날에 고가를 기록하고 밀리는 흐름들이 많이 봤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외에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뭐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얼마에 상정되는 종목들이 잘 가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야간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확대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만큼 제가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그런 신규 상장주에 대한 내용들에다가 조금 한 가지 더 추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식을 사기 전에 기준 가격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가격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바로 저는 이제 공모가라는 개념으로 공모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는 지난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팍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라는 뭐냐? 바로 매물대 혹은 매매 기준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고 10월 이후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들은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7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상장 이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거고 많이 활발해지는 거고요. 상장된 이후에 시초가 대비 상승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8%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라는 것은 상장 전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 비싸게 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략들을 잡고 가면은 주식을 매매하기가
좀 쉽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무슨 종목 뭐 좋대. 이거 무슨 뭐 바이오 주니까 좋대. 이거 뭐 중국 소비 주니까 간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만 듣고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런 이제 전략적인 매매라는 게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일단 종목 진단 해드리겠지만 제가 전략 드릴 때 제가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게 뭐죠? 보통 일반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 어떤 얘기 드려요? 이거는 가져가세요. 아, 네. 이거는 파세요. 아, 네. 여러분들 반문 안 하시죠?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것만 말해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식에 좀 더 흥미가 많이 생기시면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그거에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주식에 대한 걸 많이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때가 언젠가 올 것 같아서 저는 최대한 디테일한 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수할 때도 이런 전략들을 갖고 매매하는 거. 종목 진단 해드릴 때도 단순히 저는 이거 가니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 진단이 아니라 이 종목은 몇 날 며칠까지 얼마 이상 가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니까 얼마만큼 팔아라. 그리고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니까 빠지더라도 한번 저점에서 물타기해서 가져가 봐라. 또 어떤 종목은 지금 당장 정리를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전략들 다양한 종목마다 사연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맞춤형 전략들이 필요해요. 살 때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분석도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종목 진단도 할 테니까 여기 하단에 나오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많이 봐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 거부터 제가 진단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신규 상장주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 주시는 동안에 이 강의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신규 상장주 우리가 준비하고 매매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내일 무슨 종목 있으니까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리딩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보시죠. 세 번째는요.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종목들의 성격을 한번 보면은 이게 또 그 매력이 있어요. 종목들이. 만약에 지금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뭐 있죠? 뭐 되게 재미없는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상장했던 주식 중에 제일 재미없었던 주식 중에 하나가 그 보조 배터리 관련된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재료가 너무 약하니까. 근데 제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10월 이후에 상장됐던 주식은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이 총 11개가 상장이 됐고요. 그 이외에도 수소차, 게임 관련주, 로봇 관련주, 자동차주, 중국 소비주 같은 것들이 상장을 해가지고 각각 보면 재밌는 테마들이잖아요. 최근에 수소차 강하죠? 로봇, 뭐 중국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한 테마들이 많이 상장이 돼서 이번에 앞으로 상장되는 종목들도 일단은 보시면 좋은 애들이에요.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 준비되어 있는 종목이 현재로서는 9개예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현재는 9개인데 그 9개 종목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헬스케어주가 총 4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약간 입질 좀 오죠? 헬스케어가 총 4종목, 그리고 2차 전지주가 하나입니다. 요즘에 2차 전지주 많이 빠지지만 글쎄요, 이 종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관련된 주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폴더블폰 관련주가 또 하나가 상장이 되고 마지막으로 특수효과, 비주얼 FX 관련된 종목으로 한 종목이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이 막강한 재료들이 있는 또 테마가 있는 사연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우리 대박스쿨 방송에서 하나하나씩 그 일정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이 좋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일정이 요래요. 내일 하나 있죠. 모레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2개 있죠. 다음 주도 수목금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 하나 있고 또 이제 마지막 27일 날 또 한 종목이 상장이 되는데 업종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업종들이 상장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저는 잘 연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려 계시는 그런 일반 주식들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내일 상장되는 종목,
여기 이노메트리라는 종목과 내일 모레 상장 예정인 종목인 뉴트리라는 종목 두 개를 간단하게 제가 포커스만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다음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12월 12일 날 내일이죠. 내일 상장된 종목인데 이노메트리 딱 봐서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름만 봐서는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 재료만 보시면 돼요. 뭐 하는 회사냐면은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기차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들이 이 회사의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규주 매매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바로 공모가. 우리가 공모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공모가라는 거는 주식이 상장되기 이전에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의 평단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모가에 대해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 공모가는 26,000원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만약에 주가가 26,000원 위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무턱대고 따라잡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격이 26,000원 아래에 왔을 때 내가 또 어떤 포지션을 잡아서 투자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남들보다 좀 유리한 포지션에서 매매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0원 공모가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내용으로 좀 보게 되면 이게 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의 우리 전기차 하면은 전기차 1등 기업이라고 하는 비아디라는 기업이 있어요. 영문자로 BYD라고 쓰는데 이 비아디가 주요 고객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재료들은 일단 괜찮은 회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커스를 볼 만한 부분이 최대 주주가 상장사예요. 상장사가 있고요. 넥스트아이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는 만약인데 최근에 우리 남아산업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최대 주주였던 남아토건의 주가가 같이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이노메트리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바닥에 있는 저 회사 넥스트아이라는 회사 역시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조금 움직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 지분 가치로 인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들이 포인트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분 가치를 통해서 넥스트아이, 뭐 저거를 매매하는 방법도 있겠고, 혹은 공모가 보고서 이하에서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노메트리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매매법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하루를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날 목요일장에는 뉴트리가 상장이 됩니다. 뭐 뉴트리 뭐뭐뭐 이런 종목들은 상장이 돼 있지만 딱 그냥 뉴트리예요. 세 글자. 그래서 이 회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홈쇼핑 또 저도 또 열심히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막 열광하는 거의 뭐 표현하자면 거의 그냥 눈이 뒤집혀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테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요. 주요 판매 아이템은 콜라겐을 이용한 그런 상품들이 된다고 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나 홈쇼핑 매출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년에 이 회사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에 진출한다는 소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좋은 소식들 보실 수 있겠고 참고할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GS 홈쇼핑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는데 GS 홈쇼핑이 이 회사의 우선주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우선주 강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선주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부 지분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 대기업이 있고 앞에 상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매매하는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회사가 상장 이전에 우리 이제 공모가 정해지기 전에 이제 청약을 받아요. 주택 청약 받는 것처럼 이 회사 주식 살 사람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너는 몇 주, 너는 몇 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거의 지금 수치로 보게 되면은 0.19대 1이면은 이거는 거의 존재감 자체가 거의 먼지 수준이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좀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들은요, 경쟁률이 거의 800대 1, 900대 1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 회사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분석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오히려 상장 이전에 장외 시장에서 너무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은 상장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던 종목인 만큼 상장 이후에 나오는 물량의 그 성질이 덜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경쟁이 뜨겁지 않았던 종목일수록 더 잘 간다는 걸 제가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경쟁이 치열한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상장된 주식이 2개가 자동차주였는데 세상에 요즘에 누가 자동차주를 봅니까? 그죠? 누가 요즘에 자동차주를 사요? 들어가면 빠지기만 하는데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거기다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똑같죠? 지금은 고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직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지난주 상장했던 에코캡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오늘도 급등했죠? 거기다가 대유 AP 이 회사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오늘도 급등하는 거 보셨죠? 이거예요. 오히려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는 쪽에 오히려 대박의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매매법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공모가를 매매를 못했을 경우에는 저점을 보고서 분봉상의 어떤 타점을 찾아서 공략을 해라라는 전략들을 드렸어요. 그때 공개방송 오신 분들은 제가 그때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강의 내용들이 괜찮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해석하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게 진짜 그 패턴이 맞나? 가는가 못 가는가 이렇게 고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신규 상장주를 매매했을 때 초반에 이제 장 초반에 빠르게 단타하는 거야 뭐 효과를 빠르신 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 말고 처음에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보통 첫날에 급락을 많이 합니다. 그죠? 급락한 다음에 이 반등 나오는 힘이 의외로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오늘장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첫 번째로 여기 대유 AP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지난주 상장했던 종목이죠. 금요일에 상장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밀렸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20%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유 AP를 보니까 야, 이게 첫날에 물론 매매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튿날 다음날에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시간이 흘러가고 상장되고 나서 시간이 뭐 2주, 3주, 뭐 한 달 지나가면은 차트도 만들어지고 패턴도 나오게 되고 보조지표도 나오게 되니까 매매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처음에 상장되고 나서 며칠 안 됐을 때는 이게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차트도 안 그려져 있지, 패턴도 모르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공모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결할 만한 내용들을 고민해 보다가 그래, 이걸 한번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던 지표 중에 하나를 접목을 한번 시켜봤어요. 분봉 차트에 대입을 한번 해보니까 아, 저 자리에서 공략하면 되겠구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저 차트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띄워놓는 방법이 있는데 특정 요건이 완성이 됐을 때 차트에서 화살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화살표를 보고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 강의보다 되게 쉬워졌죠. 난이도가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저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고 어떠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오늘 공개 방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신규 상장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봤을 때 특별히 이거는 근데 신규 상장주에 맞게 된 그런 기법이지만 저런 자리들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면 지금 물려 계신 종목들 말고 딴 거 살려고 해도 사실 재미가 많이 없잖아요.
자금들이 다 저기 가 있는데 돈이 많은 데서 매매해야 수익이 더 잘 나지. 움직이지 않는 곳들. 이거 값어치가 좋은 회사니까, 가치 있는 회사니까 지금 뭐 6개월, 1년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이거 솔직히 뭐 의미 있습니까? 당장 우리 연말에 종목들 널뛰기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도 낼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움츠러드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투자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충분한 전략이 있었을 경우, 그리고 충분한 매매 도움을 주는 저런 도구들이 있을 때는 해보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지표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2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인데 남아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역시 신호가 여러 번 발생을 했는데요. 저 자리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한 번을 제외하고 기본 좋게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 이 정도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에코캡입니다. 지난주에 상장해서 좀 인기가 없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저점 시그널을 제가 넣어보니까 저 자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어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네오팩트라는 종목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상장했을 때도 저 신호가 먹혔지만 주가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보통 급락하면은 거의 안 보죠. 그래서 저는 어때요? 적풍을 매매할 때 음봉에서 사라 그러고 악재 나오면 사라 그러고 남들이랑 완전 반대로 매매하잖아요. 그래서 음봉 발생된 다음 날에 저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게 승률이 좀 높구나. 그거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리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여유 있게 내용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공개 방송에서 또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때 우리가 원칙을 많이 준비해놓고 그 원칙 가이드라인에서만 매매하면 손해보다는 수익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신규 상장주들이 앞으로 많이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넉놓고 보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소액이지만 도전 한번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서도 신규 상장주 매매법은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모가 매매법은 지난번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저점에서 잡는 저점 시그널을 한번 우리 차트에 만들어 보고요. 요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까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달 이후로 상장됐던 종목들을 보니까 10종목 중에 한 8종목 이상은 요 패턴에 맞춰가지고 상장 초기에도 수익이 났지만 나중에 많이 내려와가지고 바닥을 만든 다음에 올라갈 때 저런 구간들이 적중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의 내용을 오늘 야간 공개방송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에서 하나라도 더 많이 배워 놓으시면은 나중에 상승장, 좋은 장이 왔을 때 누구보다 더 잘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 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야간 공개방송 오셔서 오늘 오신 분들께는 저 차트, 저 지표를 만드는 방법이랑 오늘 제가 준비했던 종목이죠. 이노메트리 그리고 뉴트리 이 두 종목을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시 공개방송에서 제가 풀어드리는 걸로 약속하고요. 저는 잠시 여러분들이 지금 문자, 전화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 진단 한번 해드리고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매매 전략과 일정 배워봤는데요. 오늘 강의 간단하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기존 상장주들의 실망한 자금들이 대안투자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셨고요. 또 개장 초반을 놓치셨다면 후속 전략을 노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남아있고 많은 종목들이 상장하는 날에는 관망이라고 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 일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은 2차전지 관련주인 이노메트리가 상장되는데요. 공모가는 26,000원이고
주요 고객이 BYD, 최대 주주는 넥스트아이라는 기업이고 이노메트리가 급등한다면 지분 가치로 인해서 넥스트아이 역시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목요일인 13일에는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인 뉴트리가 상정됩니다. 공모가 14,450원이고요. GS 홈쇼핑이 우선주 지분 보유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가 급등을 하기 심하기 때문에 오늘 배운 매매 기준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새롭게 매매 시그널 또 공개하시는 거죠? 네, 오늘 제가 또 방송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뭐 HTS도 제가 좀 준비가 미흡한 바람에 좀 공개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대신 제가 야간에 공개 방송 진행하는 거 아시죠? 매일 이 방송 끝나고 진행을 하는데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신규 상장주라는 것 자체를 보고서 우리가 재료라는 거는 다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매매 타이밍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봐요. 그 타이밍에 대해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지표들을 공개를 할 거고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월요일 날 야간 공개 방송에서 한 주 동안의 일정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종목 하나를 드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난티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난티를 봤을 때 이게 진짜 과연 올라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제가 생각했던 재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짐 로저스라는 재료가 갑자기 어디서부터 튀어나오면서 주가를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오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12월 첫날이었으니까 12월 3일 날에 그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아난티를 소개를 드렸고요. 주가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갔고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난티 샀다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제가 예상했던 걸 벗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매매하셨던 분들은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서 30% 이상의 수익 구간, 어떤 분들은 뭐 20% 이상 수익 구간에서 기분 좋게 팔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떠한 매매 시그널이나 그런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구들이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재료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서 아난티가 좋은 기업이구나. 거기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매매 시점들을 잘못 잡은 오늘 사신 분들은 손해를 보셨고 저점에서 일찍 사신 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으니까 오늘 10시 야간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요거 배워가시면 앞으로 쓰실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은 잠시 후에 있을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1899-0294번입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문자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193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지바이오 단가 8,500원, 비중 15%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지바이오 8,500원이면 고점대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나쁜 회사는 아닌데요. 일단 회사 내용을 제대로 보셨다면은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될 만한 종목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아셨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요즘에 잘 나가는 종목들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남북경협도 있고 최근에 뭐 올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제약주도 있었고 최근에 중국 소비주 강했고요. 정치인 관련주 강했고 이런 것처럼 이 어떤 강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지바이오는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지바이오 주가가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죠? 자리는 잡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천연에 올라갈까가 이게 포인트죠. 제가 보니까 지금 일단 주가는 저점을 다지고 있는 과정인데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올라갈 만한 종목은 아닌 걸로 보이고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어요. 실적을 보니까 올해 실적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죠? 15년도 실적보다 16년도가 더 좋고 16년도보다 17년도가 더 좋고 17년도보다 18년도가 더 좋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뭐냐면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성장하는 회사인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시장에서 이슈가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이런 종목들이 부각받는 시기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게 바로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하는 실적 시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년 곧 12월 달이 끝나잖아요. 4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4분기 실적들을 포함해서 1년 동안의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기가 곧 옵니다. 보통 이제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그 시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장사 잘한 기업들은 자신 있게 재무제표 그냥 딱 공개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실적 되게 잘 나왔네. 몇 년 동안 올라가는 회사네. 사야겠다.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지바이오는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업종 따라서 어떤 기업들은 잘 나가다가 무너지는 것도 있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어렵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침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매년 늘어난다는 거는 그런 시장의 영향들 아무리 외풍이 있어도 잘 버티고 그냥 내 갈 길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적을 봤을 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내년 2월 달 혹은 3월 달에 실적 발표 시기가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지금 15% 들고 계신다면은 이거 6,000원에서 한 5,500원 사이 요 사이쯤 구간에서는 한 5% 정도는 더 담으셔도 무방하고요. 개인적으로는 10%까지 더 담으셔도 상관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비중 20에서 25%까지는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단가를 낮추시면 아마 평단가가 8,000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한 8,0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어떨까? 그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까지 갔을 때 8,000원 목표가 갖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종목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주목될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41,835원에 25%요. 네, 25%.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개인 방송이 요새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생각하신 목표가도 따로 있으실까요? 목표가는 따로 없고요. 네. 수익이 나면 팔아야죠. 수익이 나길 바라시고, 그럼 전문가님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수익을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잘 사셨네요. 좋은 종목인데. 그래요? 네. 네. 사실 저도 이 종목이 한 3만 원대에 올라갈 때 살려고 했다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저도. 너무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못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3만 5천 원, 4만 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것이 아닌가 보다. 네, 그러고 있었는데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서.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네. 수급에 저는 답을 좀 찾고 있어요. 수급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요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이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 개인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누가 사는 거 보니까 개인들은 이번 달 들어가지고 계속 팔고만 있어요. 그렇죠? 이 매도세가 네. 언제부터 이어지냐면 지난달부터 이어졌어요. 지난달부터 네.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이 팔았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한 3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계속 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냐면은 외국인이 이만큼 끌어올린 거예요. 제가 살려고 했던 그 3만 원대부터 4만 원까지 계속 끌어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상태. 기관들은 어떠하냐?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하는 모습들이에요. 최근에는 약간 차익 실현하는 느낌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기관들이 조만간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차트를 제가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매물대가 약간 한 4만 5천 원, 5만 원 정도에 걸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가격입니다. 이만큼만 올라오면 난 팔아야지 하고 기다리는 구간들인데 그 구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관들은 약간 차익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데 또 외국인이 그걸 받쳐주니까 의외로 이제 공백이 안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 사셨다고 생각이 들고 주가가 만약에 3만 5천 원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좀 빠진다고 하면은 고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잘 지켜준다고 하면 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종목이라고 보고 매도가를 제가 잡아드리자면 어차피 실적은 뭐 보셨겠지만 좋은 회사 실적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매년 늘고 있죠. 이런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여기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저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너무 길게 보지는 마시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 나면 팔아야죠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짧게나마 뭐 제가 수익 계산해 보니까 5% 10% 이 정도 구간 발생하면 거기서 정리 한번 하시고요. 나중에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보시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3만 5천 원을 기억하셨다가 그 부근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공격해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올라간 다음에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공격해서 또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드리고요. 정말 만약에 바로 가지 못하고 바로 3만 5천 원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한 5% 정도는 추가 매도 담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적이 괜찮으니까. 다만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는 마시고 그쯤에서 한 번 더 담으셔서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5%까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 본전 구간까지 갔을 때 일단 물량을 줄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통 하다 보면은 물량이 이만큼 되다 보니까 이거 좀만 더 가면 수익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미 뭐 매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 갔을 때 비중 좀 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수익 내시는 거 이렇게 좀 긴 전략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프리카TV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의 의견 꼭 참고하셔서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355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진 매수가 21,000원 20%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전문가님.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진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지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고 봐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진 회사에 대한 내용들보다 현재 주가 상황이 더 급해요. 지금 보면은 주가가 한참 잘 나갔을 때 3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완전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 회사 문제가 뭐 있는가 살펴보니까 뭔가 빨간 것들이 많아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바이오 제약업종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도 뭐 당장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돈 잘 버는 회사 놔두고 돈 못 버는 회사에 투자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요즘 투자자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그래도 저 위에 들어가신 3만 원대 들고 계신 분들에 비하면 사정이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2만 원까지 전 상승 전망을 하고요. 시간은 좀 걸릴 듯해요. 아무래도 이 장이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야 부실주들도 올라갈 테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2달 정도, 2달에서 길어지면 3달 정도 보신다고 하면은 2만 원까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우량주 사야 돼요. 물량 늘리지 마시고 2만 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분할 차익 실현,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진 종목 계속해서 가격 확인하시면서 대응 방법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4,000원에 20%입니다. 네, 74,000원에 20%. 이 종목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손절 라인하고 향후 오르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 거다고 매물벽은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는가 하고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손절가 라인 어느 정도로 형성해야 될까요? 네, 봐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깜짝 놀라셨겠어요. 갑자기 빠져서. 예. 그죠? 참 이게 저도 아리송합니다. 삼성바이오 끝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바로 셀트리온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 수급을 보니까 그래도 이 종목 괜찮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거 화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오늘 이 종목을 누가 사고 팔았는지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샀어요. 조금 샀는데 이 종목을 많이 산 쪽이 어딘가 보니까 사모펀드, 기타 법인,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는 일단 자동으로 악재 나오면 털어버리는 그런 기관들은 팔았지만 금융투자라고 하는 것들, 금융기관들이 자기의 자본들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가장 큰 수량으로 매수가 들어온 상태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전에 많이 좀 물량을 팔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삼성바이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위축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으면 수급의 원리상 좀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그렇지 않고 기관들이 지금 자기 물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는 전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바이오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끝났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해프닝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잘 풀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을 또 보니까 또 나름 또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10만 원대 들고 계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74,000원이면 저는 양호하다고 보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매물대를 보자면 한 8만 원 정도에 많이 걸려 있어요. 8만 원대, 그 다음은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한 9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매물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매물대라는 게 올라갈 때 나중에 벽이 되는 거니까 단기적인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은 목표가 8만 원 짧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 주가는 만약에 7만 원을 이탈한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7만 원을 지켜준다면 저는 빠른 반등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잘 한번 보시고 내일장 7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비중부터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7만 원 잘 지켜준다 그러면은 곧 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짧게 차익 실현하시는 거 정리하시고 추후에 또 밀린 다음에 공략 들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7만 원 밑으로 빠지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추가 매수? 그러면은 6만 원 한번 보세요. 6만 원 정도. 6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7만 원 깨지면 일단 절반 손절, 절반 물량을 줄이시고 6만 원대 다시 그 물량을 산다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종목 진단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까 설명드렸던 신규 상장주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보면서 나도 매매하고 싶은데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자에 가장 강했던 테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늘 바닥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 아까 잡아드리고 했던 부분들 오늘 오신 분들께만 특별히 제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진단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공개 방송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또 봐드리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꼭 참여하셔서 많은 내용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내려보셔서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보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대박스쿨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대박 투나잇 2부에서는 4대 천왕이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